아리야, 수신 메시지 읽어줘. 길 안내 중 도착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되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메시지를 다 읽었어요. 네, 볼보의 XC6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DDP에서 여기 파주 카베아까지 주행을 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볼보 XC60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성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부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 즉 구글의 OS예요. 예전에 안드로이드 오토처럼 휴대폰에 있는 어떤 앱들을 미러링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자체에 안드로이드 자동차 전용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SK텔레콤하고 결합이 돼서 티맵 오토 또는 누구 오토는 음성인식 AI입니다. 음성으로 명령하거나 길 안내 서비스를 할 때 음성이 얼마나 잘 인식되고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XC60의 인포테인먼트가 크게 바뀌었어요. 아주 편리해졌고요. 티맵,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지도 서비스이고, 누구 역시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AI 음성 서비스입니다. XC60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용화된 플랫폼, 한국화된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차량 외형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방에는 살짝 부분적인 변화, 그리고 후방 쪽에도 아랫부분 크로민 라인이라든가 이런 정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B5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약 380Wh 정도의 조그마한 배터리가 차량의 트렁크 하단 부분을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8V 시스템으로 동작하는 거고, 이것은 차량 구동에 관여하지는 않고요. 차량이 구동할 때 거기에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동대문 DDP에서 출발해서 파주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SK텔레콤하고 합쳐서 티맵 또 누구오토 이런 거 들어갔어요. 일단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야, 동대문 DDP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두 번째. 이미 목적지로 설정된 장소예요. 아리야, 무료 도로로 가자. 무료도로 경로로 안내할게요. 네. 오후 12시 33분에 도착 예정이며 자유로 강변북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클러스터에서도 이 지도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한번 다시 누를 때마다 지도 정보로 바뀌어요. 옛날에 지도가 허접했는데 클러스터 인터페이스가 이 정도예요. 상세하게 잘 됩니다. 예전 볼보 지도 시스템 아주 형편없었는데 너무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티맵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요. 이 티맵 정보 데이터 내용은 저쪽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면 가운데 인포 디스플레이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도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행하면서 속도나 코너링이 어떻다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티맵 시스템하고 누구가 들어가면서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오토를 통해서 제어 가능한 게 꼭 길 안내 서비스만은 아니에요. 가능한 것들이 차량 제어도 가능한데, 해보니까 아리야, 창문 열어줘.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아직 이런 부분은 제어가 안 되고, 제어가 되는 부분은 공조장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도가 22도로 설정이 돼 있는데 온도를 1도 올려달라던가 하면, 아리야, 온도 23도.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3도로 설정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차량이 뭐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도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듣고 행동합니다. 누구 오토 시스템이 팀앱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률이나 이런 게 아주 좋아요. 지도 정보 안내 또는 뭐 공조장치 제어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팀앱에서 사용하는 것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음악 듣는 거겠죠. 아리아 음악 틀어줘. 러빙 캘러버의 콜미 아웃 들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 주행하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전화 오고 문자 수신하고 그런 부분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손으로 이용해서 중앙에 디스플레이를 터치를 해서 동작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음성만으로도 좌회전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보내기 하면 아리아 문자 보내기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케일럽에게 문자 보내줘. 케일럽에게 보낼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전 중이야. 이렇게 보내시려면 메시지 전송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 전송. 뭐 이렇게 주행 중에도 문자를 보내고 또 온 문자도 팀앱에서도 읽어주거든요. 수신 메시지 읽어줘. 길 안내 중 도착한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 풍요로운 결실에 계절되시고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전화 걸어줘.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케일럽에게. 케일럽에게 전화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전화도 걸고 받고 문자 수신, 송수신 가능하고 음악도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00m 앞 문산 방면 우회전입니다. 차량에서 주로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음성으로 가능해요. 음성 인식률이 빠르다 보니까 뭐 대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모르는 곳을 찾을 때도 큰 염려 없이 언제든지 다닐 수 있게 주행 안전성이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너무도 운전이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작하는 기능이나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에어컨 조절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 이오나이저까지도 들어가서 공기질을 항상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토로 안 하고 방향 같은 경우를 이쪽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 위쪽 아래쪽까지 같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앱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앱이 추가되거나 그러면 구글이 만든 자동차용 OS가 들어갔다 보니까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차량에 설치하면 여기에 이쪽이든 여기든 추가적으로 아이콘이 하나씩 둘씩 더 생기면서 기능 추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상태 보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서비스는 오일 서비스 외에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볼까요? 이쪽 설정에서 누르면은 주행 보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파일럿 어시스트나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다소 좀 가볍거든요. 무겁게 세팅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 하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아요. 레벨 2인데도 테슬라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 편리하게 주행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파일럿 어시스트하고 약간의 디스플레이나 표시 방법 등이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 파일럿 어시스트가 클러스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왼쪽에 위치했었는데 이제 정중앙에 위치한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표시하는 것도 살짝 좀 바뀌었어요. 스티어링 휠을 놓고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표시가 되는데 약간 표현이 좀 애매모호해요.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운전석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경고를 주고 색깔도 약간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지날 때까지 안 잡으면 파일럿 어시스트 2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취소가 됩니다. 다시 동작은 가능합니다. 볼륨 조절하는 것도 인터페이스가 아주 좋네요. 내비게이션 볼륨이라든가 전화 볼륨, 벨 볼륨 뭐 아주 편안하게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마사지 받고 음악 듣고 또 에이다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차선을 손만 그냥 스티어링 휠에 얹고 차간거리 맞추면서 그냥 편안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맞춰서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음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움직일 일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동대문 DDP에 도착해서 연비 정보까지 보고 오늘 시승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XC60은 그 무엇보다도 중앙에 박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변화가 아주 크고 거기에서 지도 정보만 바뀐 게 아니라 음성인식 서비스 누구 오토가 들어가서 차량 운전이 더욱 안전해졌고 편해진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행을 마쳤습니다. 동대문에서 파주까지 왕복을 했는데 트립 수동을 보면 될 것 같아요. 134.8km 주행했고 연비는 12.9 정도가 나왔습니다. 도로 주행 속도에 맞춰서 거의 크루즈 컨트롤만 이용해서 주행했던 것 같아요. 중앙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뒤쪽에 보시면은 이게 주차 라인이에요. 근데 반듯한 건데 왜곡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이런 거는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좀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